단편소설 연재 13회. 네, 이거를 지금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나를 위해서, 나의 감성을, 음악적 영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뭐 그쯤이라고 해두지. 그 시절 반항, 아집, 순수, 제기를,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 자신을 더욱더 초라하게 하기, 자꾸 타협, 자꾸 거짓말, 자꾸 핑계, 구속과 질서, 정돈과 체제, 어느새 내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 썩어가고 있다. 죽어야 한다. 놈들은 죽어야 한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반항하여 생명력 넘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현실 속에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것들, 언제까지 사랑해 줄련지 난 이제 자신이 없어진다. 나 이제 현실 속에 묻힌 사랑스러운 것들을 소중히 캐내어 가슴 속에 간직해 두리라. 내가 받은걸 수 있는 몸짓과 내가 그려낼 수 있는 내 몸부림 속에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사랑스럽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어떤 소설에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 정신병동에 갇혔던 여인에 대한 소설 속에 인용됐던가? 다음. 사랑이 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천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떤 노래 가사에서 있던 것 같은데, 사랑이 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디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이 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천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풀 한 폭이라도 절실히 사랑하다가 죽어가고 싶다. 그리운 것에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걸까? 흐릿한 안개 속이다. 불명확한 밤이다. 어느새 고인 이슬방울, 차마 흘릴 수 없었던 빗물의 고백을 알 수는 없다. 어차피 어느 누구도 모를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 나는 사랑을 하나 가졌어라. 매일 밤 눈물로도 지새울 수도 없게 돼버린, 그리운 사랑이 돼버린 난 사랑을 하나 가졌어라. 매일 가슴속에 그릴 수도 없게 돼버린 내 사랑. 사랑이 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천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풀 한 폭이라도 절실히 사랑하다가 죽어가고 싶다. 다음. 단편소설 연재 첫 편부터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이 단편소설 내용 중에 고독하게 한 사내가 계속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 부분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사내가 나지. 내가 쓴 소설이니까. 자, 다음. 왠지 눈물이 날 것만 같다.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보고 싶다.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이름. 자꾸만 잊혀져 갈 것만 같은 이름. 그러면서도 스스로 멀리하고 있다. 가까이 하면 모든 환상이 깨어져 버릴 것 같다. 가슴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재어져 오는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가슴 속에서만 사랑이라는 말을 매번 되새겨 보지만 점점 더 그것과는 맞은편으로 향하고 이것이 막다른 골목인지도 다시 시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느덧 완전히 외면하는 날 어느 것을 또 사랑하기에 그때만큼은 감정으로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 그대 이름 불러보는 환청만으로도 난 슬펐다. 한때는 내 마음을 책과 글로 변명하고 본능적으로 난 그렇게 시간을 세어보았다. 시간이 지나고 환생 속에서 깨어날 때의 기쁨도 날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다시 환상 속에 잠들고 싶을 때 이미 환상은 깨어져 있었고 다시 내 시야는 어두워지고 내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그대 앞에서는 더욱 초라하기만 하다. 인생의 길은 그저 어둡기만 하고 세상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에게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더 할게. 인생의 길은 그저 어둡기만 하고 세상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에게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인생의 길은 그저 어둡기만 하고 세상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에게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나의 연인아, 우리는 소설 속에서 시 속에서 만나는 거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거다. 그 속엔 말 못할 내 사랑하는 감정이 살아 숨을 쉴 터니 그대 내 사랑 받아주소서. 슬픈 얘기네. 내가 어제지 주말 동안 어떤 가수의 가사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네. 누구 노래였지? 그 아까 이전 영상에서 내가 댓글을 쭉 적다가 보니까 몇 가수들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의외로 이문세 씨의 가사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더군. 그 무슨 내용이었지? 아무튼 그 깊이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가사 내용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깊이가 있더라고. 보통 사랑 노래들은 그 정도 깊이는 없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었어. 그리고 그런 오해도 받았다면서.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주로 그랬다는데 상황이 시국인지 어려운 시기라 이제 정부의 탄압도 많았던 시절이고 70년대 80년대니까 그럼에도
사랑 노래를 사랑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반항하는 노래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제재를 당하고 그런 시대인데 국가에서 원하는 노래만 듣기 좋고 달콤한 노래만 부른다고. 사실은 원래 이문세는 처음부터 그냥 사랑 노래를 주로 일관해 오다가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조금 다른 노래를 좀 만들다가 다시 또 계속 사랑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랑 노래의 그 깊이가 상당히 일반적인, 내가 다른 가사들도 많이 접해봤지만 깊이가 있더라. 그리고 나도 최근에 들어서 그 깊이를 느꼈다고 해야 할까. 그전 같았으면 아마 느끼지 못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한 거. 너무 괴롭다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을 죽일 수는 없고 사랑한 사람 그 자체를 또 죽일 수는 없으니 사랑은 나 자신을 죽인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더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근데 좀 주말 동안 타인, 남남, 다른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심도 있게 철학적 접근에 가깝기까지 관조를 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명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다른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혹시 이런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있긴 하더라고. 그 중에 지금 내가 이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좋은 노래는, 아니 좋은 노래라고 꼭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듣기가 좀 거북하듯이 노랫말도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으면 안 돼. 적당한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은근슬쩍 가슴을 울리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작사가들이 어떤 그 사연에 의해서 가슴 아픈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곡으로 만들 때는 약간 생략도 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노래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랄까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 그게 참 어려운 거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거든. 아무튼 뭐 그거를 지금 찾자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부분이야. 사랑하는 당신이 있으면 힘이 나고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내가 꺾을 수 없을 때는
당신 생각으로 온종일 가슴 아프고 그립고 눈물이 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당신을 생각하면 내 자신은 더욱 초라해지기만 한다. 뭐 그 부분에 대한 가사인데 지금 방금 그런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떠올랐던 거야. 다음으로 넘어갈게. 아무튼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프네. 인생의 길은 그저 어둡기만 하고 세상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에게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단 말인가. 다가서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럴 만한 사람 찾기도 힘들 테고.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사람들은 현실과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니까.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건 기쁨이건 더러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내가 개인적으로 강산의 노래 스타일을 좀 나름대로 또 좋아하고, 내가 몇 곡은 또 스타일이 약간 강산의 스타일의 곡을 좀 만들게 되더라고. 만들고 보니까 좀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스타일이 좀 강산의 씨 스타일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좀 뭐 어떤 때는 또 어떤 노래 들려주면 김광석 노래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성창식 노래 스타일이라고 하고, 뭐 곡마다 다 나는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트로트부터 락, 메탈,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나는 그 감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실험적인 음악도 있고, 진짜 어떤 때는 나는 노래를 만들 때 있잖아. 물론 대부분 어떤 감성이 느껴져서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생뚱맞게 만들 때도 있거든. 마치 이렇게 말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막 떠올라.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약간 내가 평소에 만들던 스타일하고는 다른 노래들이 나오곤 하지. 그 중에 기타 리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멜로디가 약간은 뭐랄까.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안 믿겨지지 않을 테지만 그게 신기하게 내가 감성에 의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쥐어짜내듯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다 만들어 버린다. 이미 그냥 있는 걸 그냥 갖다가 나는 그냥 옮겨 적듯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게 만들 때가 있거든. 이젠 나는 집에 간다. 뭐 아무튼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러 작정하고 노래를 만든 건 몇 곡이 안 돼. 진짜로. 다 어쩔 수 없이 만든 노래들이 대부분이야.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 막 몸이 아프고 막 아무튼 괴로워서 그 무당을 한다면서 그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나는 정말 힘들고 만들기가 싫은데 만들고 있는 거야. 나를 괴롭히거든. 그게 막 떠올라서. 그런 곡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러 만든 곡들도 있지. 우리 영패아님
위해서 만든 노래는 내가 지어짜내서 만들었지. 어떻게 하면 영패의 사랑을 얻어볼까 하고. 그럼 몇 곡들을 제하고는 나는 내 스스로 지어짜서 만들지 않아 노래를.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다음, 어느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족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통과 불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고통과 불안이 초기에 송두리째 제거된다면 그만큼 심리적 고통과 불안이 크게 자리 잡을 것이며, 크게 자리 잡는 만큼 쉽게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족도에 도달하기까지 고통과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족도에 도달하지 않고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본다. 어렵네. 가끔 내가 쓴 글인데도 어려울 때가 있어. 이때 거의 반 미쳐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글이 아니야. 저 세상 글이라고 보면 돼. 나는 완전히 딴 세상 가 있었거든.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2차원과 3차원, 3차원과 4차원의 사이에서 다리를 걸친 데 양쪽에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나로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지금으로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 그러니 내가 쓴 글을 나도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거를 듣는 너는 얼마나 어렵겠니.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어느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족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통과 불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고통과 불안이 초기에 송두리째 제거된다면 그만큼 심리적 고통과 불안이 크게 자리 잡을 것이며, 심리적 크게 자리 잡는 만큼 쉽게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족도에 도달하기까지의 고통과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족도에 도달하지 않고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본다. 어렵네. 어려워. 다음. 낡고 오래됐다고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 해서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 물론 새 것으로 새 기분을 낼 수도 있겠다. 아마 금세 실증을 내고 만다. 어느 것이든 애착이 없으면 부질없이 되고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과연 어느 누가 사랑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처음에 힘들고 지겨워도 한 획 한 획씩 천천히 연습해 나간다. 마음의 진정한 평온이 올 때까지.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가슴을 거듭 저리고 수없이 감정을 끌어낸다. 예매하지만 날카롭지는 않는다. 낡은 것, 오래된 것, 추한 것, 망가진 것, 흔하디 흔한 것에도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비로소
무엇인가를 사랑할 자격이 생긴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난날 열정적이었던 사랑의 감정도 모두 식어버리고 다시 그 감정을 되돌리기엔 너무나 늦은 건 아닐련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간들과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로 인하여 사랑이란 감정은 점점 더 초라해져만 가고 언제나 다짐하듯 지난날 사랑을 되새김질한다. 이젠 사랑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로 한다. 아마도 정이라 말해두고 싶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지난 것들을 철저히 사랑해 나가기 시작한다. 조금은 잊혀지고 조금은 퇴색되었어도 이미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기에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기. 지금까지 읽은 것들은 뒤에 토를 안 붙였는데 이건 토를 붙였네.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기. 다음. 잠깐만 스톱했다가 뭐 좀 마시고. 목이 칼칼해서. 이게 무슨 차지? 메밀차인데.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목이 있네. 여기서는 약간 이런 테마로 글을 계속 썼네.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문득 따사로운 햇빛을 느낄 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누군가 그리워지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영혼의 소유자로 진정한 내면 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악마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문득 그리워도 말 못해서 전화기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순수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밤을 새우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워도 그대 없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가슴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데. 근데 참 인간이란 게 참 웃기지.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보호품으로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고 전화기 앞에서 서성거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밤을 새우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워도 여전히 네가 없음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그립고 아픈 가슴. 심장이 뛰는 그런 삶. 고통스럽지. 근데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 무미건조한 삶일 때 다시 또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근데 날씨가 추운데 왜 이렇게 모기가 있는 거야?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네. 자, 그 다음 제목은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그런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에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눈빛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따사로운 햇빛 그윽한 화실 안에서 꿈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가슴이 답답할 때 밖으로 나가 자유로이 시와 음악과 낭만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삶이 지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된 그런 술을 같이 마시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더라도 단 한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마냥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고도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벅차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부드러운 음악과 부드러운 커피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괜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그대 앞에 서면 가슴이 물밀듯이 떨려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으로 충만된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내일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오늘이 마냥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전반에 걸친 내 삶 온통을 사랑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고, 내 꿈같은 사랑을 감상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마지막에 끝을 그렇게 맺네. 내일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오늘이 마냥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전반에 걸친 내 삶 온통을 사랑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고, 내 꿈같은 사랑을 감상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면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자, 그다음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울적해지는 날이면 슬픔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온통 그 사람의 향기로 사로잡혀 가슴이 벅차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다 혼자일 때 절실히 같이 하고픈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으로 인해 온통 가슴 철회하고 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애타도록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변함없이 수수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그 어떤 매력보다 고귀한 멋을 간직해서 언제까지나 나를 끌리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커피를 싫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자 커피 끓여놓고 기다리다가 커피를 같이 즐기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마음의 선물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래서 눈가에 홍주를 띠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슬픈 미소도, 짓궂은 미소도, 애정의 눈빛마저도 너무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운명을 다 아는 그날까지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웃어주면서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천사 같은 미소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굳은 일도 세상에 추한 것도 세상에 이름 낮은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옛 것을 소중히 할 줄 아는, 낡고 오래된 것을 더 소중히 할 줄 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중히 간직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란히 누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팔베개를 해주어도 팔이 저림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부담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즐거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 오는 날이나 마음이 울적한 날에는 보고품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연히 커피 한 잔 들이키려 밖을 났으면 네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 하고 반가이 맞이해주며 가쁜 숨을 달래며 내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늦은 밤 보고 싶어 전화를 하면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정 하나로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이유 하나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으로 그대로 착각하며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할까 더 할까. 그래, 좀 더 하자. 이거 어차피 영상도 요즘 잘 안 찍는데 영상 찍을 마음이 아니거든. 지금 영상을 찍는다기보단 나의 감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래 하던 연재니까 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이제 관심조차 없고 나의 이 소설 연재를 듣기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하니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나의 감성을 지켜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다음 장까지 갈게. 사랑이란 것이 고귀하다고 말한다면 증오 또한 고귀한 것이라고 들추고 싶다. 사랑이란 것이 겨우겨우 힘들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얻기까진 더더욱 처절한 증오와 고독이 있을 것이리라. 사랑이 기쁨이라면 증오라는 것에도 기쁨이 도사리고 있다. 삶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해답을 주진 않는다. 아름다운 선의 의미처럼 직선과 곡선, 강한 선과 부드러운 선이 자유로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비로소 실질적 아름다운 선이 될 수 있듯이 사랑 또한 그런 것이리라. 애증과 증오와 고통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이란,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이란 선이 그려질 수 있으리라. 커피, 담배, 술, 따뜻한 차 한 잔,
괜찮은 음악, 분위기 있는 조명. 언제부턴가 이것들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었다기보단 실증을 느꼈다고 할까? 아니면 즐길 줄 모르게 됐다고 해야 할까? 명백한 건 끊지 못하고 연연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의 멋을 잊었다는 것이다. 꽤 오랜 전에 그저 겉멋으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분위기 있는 조명에서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들었었고, 그 다음엔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즐기려 했었고, 지금은 무슨 마약처럼 끊지 못하고 연연할 뿐이다. 너무 급하게 마시고 피워대고 마구 뜯고 찢고, 이젠 중후하게 그 멋을 즐기면서 피우고 마시고 요리하고 싶다. 필경 이것만은 아니리라.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숨쉬고 이야기하는 것, 조그만 몸짓 하나라도 세심하게 중후한 멋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철저히 사랑하자. 한 번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적어도 철저하게 사랑해 보는 거다. 고귀하고 멀리 있는 것을 찾아 헤매기보단 보잘것없어도 가까이 있는 것부터 철저히 사랑해 보는 거다. 잠시라도 좋을 것이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있을 터. 살아 숨쉬며 사랑해 보는 거다. 힘들다고 손끝을 닫아버리면 결국 남아있는 건 더 절실한 절망감만 있을 뿐이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말하려면 몸부림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진정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손끝으로 그려나가는 거다. 철저히 하나하나씩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잠기지? 목소리의 맑고 고음은 아마도 그 사람의 영혼의 순결 여부에 따라, 숨결이에요, 순결. 목소리의 맑고 고음은 아마도 그 사람의 영혼의 순결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말해두고 싶다. 또한 눈빛의 맑고 순수함도 그 사람의 순결이요, 부수적으로 표정으로도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강인한 듯 하면서도 모든 걸 감쌀 것 같은 눈빛, 온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가설 수 없는 표정,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심령을 울리는 목소리. 소시 때 학교 다닐 적 건물 밑에서 온종일 진을 치고 있던 어느 거지 같은 도사 할아버지와 목소리가 참으로 영롱하고 우렁찼었다. 우연히 버스 터미널에서 마주쳤던 떠돌이 청년. 그저 자신의 이데아를 찾기 위해서 헤매인다고 했다. 그리고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쓸쓸하게 웃던 그 교수님. 그리고 또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던 그 소녀.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들로부터 현재까지 뚜렷이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와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몸짓, 그들의 숨결조차도 그들의 순수를. 그래, 나는 순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면 그 순수함에 매료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순수함. 그런데 말이야, 그 순수함도 변하는 거거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동안, 그리고 그 사랑을 인지하고 받는 동안만 순수하고 어느 순간 그것에 지치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될 때 그 순수함은 점점 사라지고 타락해져 갈 때 나의 사랑도 죽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의 겉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함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상대는 겉모습이 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일순간 내 사랑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이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지. 내 사랑하던 사람은 죽은 거야. 하지만 영원히 그 사랑하던 마음은 내 가슴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그 존재, 원래 그였던 그가 죽은 것이지 내가 사랑하던 그가 죽은 건 아니지. 말이 복잡하네.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각, 감지하라. 감정조차도 모든 걸 즐기는 거다.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본시 있는 그대로를. 한 번 더.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각, 감지하라. 감정조차도 모든 걸 즐기는 거다.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가 아닌 본시 있는 그대로를. 이젠 심심하거나 장난삼아 글을 읽지는 않으리라.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 뚜렷이 들어올 때까지는, 진정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쓸 때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려낸 글을 어찌 장난삼아 읽겠는가. 95년 7월 1일. 이때부터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아니지 이 글을 쓴 이전부터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 시기 전으로 95년 4일 전후. 처음엔 그대 모습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시간이 지나고 그리워서 그대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다음엔 그대의 살결을 떠올릴 수 없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시간이 지나고 하도 그리워 그대의 살결을 떠올린다. 이제 그대의 입술을 떠올린다. 처음엔 너무도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너무나도 절실히 그리워 그대의 입술을 떠올린다. 촉촉히 젖은 아침 이슬 같은 그대의 입술을. 음. 95년이면 아직 여자랑 손도 안 잡아봤으면서 입술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마 이 입술은 입맞춤하는 그런 입술의 의미가 아닐 거야. 이때 당시 나는 여자하고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 기껏해야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 사실 이때도 그녀가 내 곁에 다가오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그녀를 대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마음속에서만 키우고 그냥 말았을 텐데. 나의 이런 마음은 사실상 98년도까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98년도까지 계속 지속돼요.
이때까지는 여자의 손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고 여자 자체를 두려워했던 시절이야.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사랑하는 일에도 약간은 진절머리가 나고 사람 사귀는 일을 하며 세상 사는 의미도 이제 많이 퇴색되었다. 마치 무채색의 풍경화처럼 사람이란 원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으로 실현시킨다던데. 아마도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화려한 채색으로 신비스러운 천사 같은 소녀를 그리게 될 듯 싶다. 이제부터라도 멋진 꿈이라도 꾸면서 실현되지는 않지만 나만이 실현될 수 있는 내 꿈속에 흥건히 녹아서 그 속에서 익살지라도 그렇게 살아보련다. 내겐 현실적인 것보다는 낭만적이고 꿈같은 비현실적인 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글쎄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실 속으로 의식을 열면 열수록 더더욱 절망감과 허무만 절감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라도 되어 내 꿈속에서 어여쁜 공주나 꿈꾸면서 살아가련다. 마치 돈키호테와도 같이 말이다. 바보스럽지만 얼마나 순수한가. 까짓것 나중에도 자신을 정말 공주라고 착각하고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런 아가씨가 있을 줄 아는가? 또 난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틀린 모양이다. 아, 이때도 돈키호테를 언급했네. 돈키호테가 이때는 어렴풋이 언급했지만 최근에 내가 돈키호테를 언급했잖아. 굉장히 슬픈 이야기야. 지금의 나를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슬픈 이야기. 돈키호테가 기사도 정신을 가진 기사잖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한 여자를 지켜내지. 하지만 그 여인을 지켜낼 뿐, 그리고 사모하는 감정은 있지만 그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 그 이상 이제 진도를 안 나간다. 속된 말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기사도 정신인 거거든. 한 여자를 절실히 사랑하지만, 절실히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 지켜내지만 그냥 거기까지.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여왕폐하를 지킨 근위대장 같은 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듯이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위험할 때 자기 목숨을 바쳐 지키는 호위무사 같은, 하지만 거기까지.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그냥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 돈키호테의 사랑은 가슴 아픈 거야. 왜냐? 현실적인 게 아니거든. 비현실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거야. 그리고 돈키호테는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비정상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제정신이 돼서 죽지. 그리고 그를 모시던 산초는 늘상 옳은 말만 하고 현실적인 그런 언급을 하다가 마지막 돈키호테를 보낼 때는
다시 저랑 모험을 떠나자고 하면서 슬퍼하지. 그렇게 현실적이던 그를 모시던 산초가 마지막에는 그 꿈에 녹아든 거야. 뭐 아무튼 마지막이야. 시간이 오래, 지금 1시간이 55분. 이걸 마지막으로 끊을게. 너무 길어서 올라가려나 모르겠네. 나 태어나기 전부터 심혈 속에서 고동치던 교회 종소리와 초등학교 때의 낡은 풍금 소리와 어우러지는 꼬마 아이들은 맑고 순수한 노랫가락 소리가 내 추억처럼 어렴풋이 들려오고 난 이곳에 고목처럼 버티고 서 있다. 이제는 낯설어져 버린 저기 저 멀리서 개들은 자유로이 짖어대고 마냥 그리워야만 했던 그곳은 더욱더 낯설어져만 간다. 바람은 난데없이 일어나고 비 같은 것조차 억지로 낼 때 태양은 더욱더 강렬하게 잔인하리만큼 웃으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다. 숨쉬는 당위성을 찾기 위해 헤매는 7월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잔인하구나. 숨쉬는 당위성을 찾기 위해 헤매는 7월은 나에게 있어 너무도 잔인하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뭐 바보가 돼버린 어느 남편의 일기 중에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진 거 같아. 얼른 끊을게.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올라가려나 모르겠네. 올라가긴 하겠지 뭐.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피곤함도 밀려오네. 배는 고픈데 피곤함은 여전히 밀려.